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아이폰의 미래 기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앞으로 몇 년 안에 당장 내년 아이폰 17부터 시작해서 아이폰 18 그리고 2027년이 되면 아이폰 출시 20주년이잖아요. 아, 벌써 그렇게 되나요?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네, 그때 나올 모델까지. 특히 메모리, 디스플레이, 배터리 이 세 분야에서 어떤 혁신이 좀 기대되는지 그런 소식과 전망을 중심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단순히 스펙이 좋아진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 이런 기술 변화가 아이폰의 핵심 능력, 그러니까 요즘 많이 얘기하는 AI 기능이나 또 전반적인 사용자 경험에 어떤 실질적인 의미를 주는지 그걸 좀 파악해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부품 하나하나가 좋아지는 걸 넘어서 이 기술들이 서로 어떻게 맞물려서 돌아가는지, 그래서 아이폰이라는 기기 자체의 어떤 성격이나 가능성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 큰 그림을 함께 그려보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 큰 그림. 네, 결국 기술의 진보라는 게 당신의 일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메모리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메모리 중요하죠. 당장 내년 아이폰 17 라인업, 이게 전체 모델에 12GB 램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건 역시 그 애플 인텔리전스, 이런 온디바이스 AI 기능을 염두에 둔 움직임이라고 봐야겠죠? 정확합니다. 이제 스마트폰 자체에서 그러니까 클라우드를 거치지 않고 기기 안에서 직접 뭔가 복잡한 AI 연산을 수행하려면 메모리 용량 확보가 정말 필수적이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아이폰 18에는 LPDDR5X라는 지금보다 더 발전된 메모리가 탑재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LPDDR5X요? 그건 지금 LPDDR5랑 비교해서 얼마나 달라지는 건가요? 이게 속도도 빨라지고 전력 효율도 좋아지는 건데요. 현재 LPDDR5가 보통 6.4 기가비트 퍼 세컨드 정도 속도인데 LPDDR5X는 8.5 기가비트 퍼 세컨드까지 올라갑니다. 와, 꽤 많이 빨라지네요. 거의 30% 이상 아닌가요? 네, 그렇죠. 데이터 처리 속도가 그만큼 빨라지면서도 중요한 건 전력 소모는 오히려 최대 20% 정도 줄어들어요. 아, 속도는 오르는데 전력은 덜 먹는다. 네. 그러니까 이게 AI 연산 능력 향상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고 또 배터리 사용 시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죠.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셈입니다. 이야, 그건 정말 솔깃한데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2027년 모델, 그 20주년 모델에는 모바일 HBM이나 LLW DRAM 같은 이건 이름부터가 좀 생소한데 훨씬 더 고성능 메모리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이건 어떤 개념인가요? 네, 이게 어쩌면 정말 중요한 변화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모바일 HBM, 그러니까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 이름 그대로 대역폭이 아주 넓은 메모리인데요. 대역폭이요? 네, 데이터가 지나다니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서버용 HBM처럼 D램 칩을 아파트처럼 수직으로 차곡차곡 쌓는 겁니다. 아, 옆으로 넓히는 게 아니라 위로 쌓는군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데이터가 동시에 많이 지나다닐 수 있도록 길을 아주 넓게 만드는 기술이죠. LPDVAO D램, 그러니까 Low Latency Wide I/O 같은 기술도 비슷한 맥락이고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모바일 기기에서 그 정도까지 필요한 건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미래의 온디바이스 AI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과는 아마 차원이 다른 데이터 처리 능력을 요구하게 될 거라는 예측 때문입니다. 아하,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한 AI 모델을 스마트폰에서 직접 돌리려면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해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메모리 용량도 중요하지만 이 대역폭이 정말 중요해집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용량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가 오가는 속도, 그 통로의 문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메모리 칩만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AP, 그러니까 모바일 프로세서 설계 자체를 바꿔서 GPU, 그래픽 처리 장치와 이 고성능 메모리를 바로 연결하는 방식까지도 지금 고려되고 있을 정도예요. 와, AP 설계까지 바꾼다니 이건 정말 큰 변화인데요. 그렇죠. 삼성전자의 VCS나 SK하이닉스의 VFO 같은 그런 독자적인 패키징 기술 개발 소식도 다 이런 흐름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핵심은 결국 스마트폰이 AI 작업을 할 때 점점 더 클라우드에 의존하지 않고 기기 자체의 연산 능력만으로 많은 것을 해결하는 진정한 의미의 독립적인 AI 기기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중요하고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메모리 대역폭의 중요성,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디스플레이 쪽 변화도 좀 짚어보죠. 네, 디스플레이도 기대되는 부분이 많죠. 이것도 2027년 아이폰 20주년 모델과 관련해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화면을 정말 빈틈없이 꽉 채우는 풀스크린. 이걸 목표로 한다는 점이 아주 인상 깊었어요. 네, 진정한 풀스크린. 상상만 해도 좋죠. 시각적인 몰입감이 정말 극대화될 테니까요. 맞아요. 이걸 구현하려면 크게 두 가지 핵심 기술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역시 카메라를 화면 밑으로 숨기는 UDC,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기술이죠. 아, UDC. 요즘 종종 들리는 기술인데 아직 완벽하진 않다는 평도 있고요. 맞아요. 관건은 역시 화면 아래에서도 카메라 센서가 빛을 충분히 잘 받아들여서 사진 품질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서 P2가 요리 좋은 특수 디스플레이 소재 개발이나 이미지 처리 기술 발전이 계속 필요한 상황이죠. 그렇군요. 품질 저하 없이 카메라를 숨기는 게 핵심이군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기술은 화면의 내면 가장자리, 그러니까 상하 좌우 배제를 모두 없애기 위해서 화면 가장자리를 미세하게 구부리는 사면 밴딩 기술입니다. 내면을 다요? 지금은 보통 좌우만 구부리거나 하는데 그렇죠. 위아래까지 모두 구부려서 정말 테두리가 거의 없는 화면 그 자체만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거죠. 이것도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꽤 높습니다. 화면만 딱 있는 아이폰이라 정말 기대되는데요. 또 다른 변화는 없을까요? 이 외에도 디스플레이를 구동하는 칩, DDI라고 부르는데요. 이 DDI를 더 미세한 공정, 예를 들어 16나노 피펫 공정 같은 걸로 만들어서 전력 효율을 더 높이려는 움직임도 있고요. 아, 이것도 배터리랑 연결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OLED 소재 자체를 계속 개선해서 색 표현 영역을 넓히려는 노력도 계속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sHRB나 DCI P3 이런 표준을 넘어서 아도비 RGB나 심지어 BT1020 같은 훨씬 더 넓은 색 영역을 표현할 수 있게 되면 정말 눈으로 보는 경험 자체가 달라질 수 있겠죠. 더 풍부하고 실제에 가까운 색을 보게 되는 거니까요. 와, 정말 디스플레이 기술의 끝은 어디일지 궁금해지네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이죠. 배터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아무리 좋은 기능이 많아도 배터리가 받쳐주지 않으면 소용없으니까요. 맞습니다. 배터리 혁신에 대한 기대도 큰데 특히 퓨어 실리콘 배터리, 이게 주목받고 있더라고요. 네, 퓨어 실리콘 배터리. 이게 상용화된다면 정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술입니다. 퓨어 실리콘, 이름에 실리콘이 들어가는데 기존 배터리랑 뭐가 다른 건가요? 핵심은 배터리의 음극재라는 부분에 있어요. 현재 대부분의 리튬이온 배터리는 음극재로 흑연을 쓰거든요. 네, 흑연. 근데 퓨어 실리콘 배터리는 이 흑연 대신에 100% 실리콘을 음극재로 사용하는 겁니다. 아, 흑연을 실리콘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거군요. 그게 어떤 장점이 있는데요? 이론적으로 실리콘은 흑연보다 단위 무게당 거의 10배나 많은 리튬이온을 저장할 수 있어요. 즉 에너지 저장 능력이 훨씬 뛰어나다는 거죠. 10배요? 와, 엄청난데요? 네, 엄청나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같은 크기의 배터리를 만들어도 훨씬 더 오래가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고요. 아니면 기존과 비슷한 사용 시간을 유지하면서 배터리 크기 자체를 훨씬 작게 만들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 배터리를 더 작게 만들 수 있다.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겠네요. 그렇죠. 스마트폰 내부는 공간이 정말 한정적인데 점점 더 고성능 칩이나 새로운 센서들이 들어가면서 공간 확보가 중요해지잖아요. 배터리 크기를 줄일 수 있다면 그 공간에 다른 부품을 넣거나 전체적인 기기 디자인을 바꾸는데 유리해지겠죠? 그렇군요. 성능 향상뿐만 아니라 공간 효율성까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강력한 온디바이스 AI를 제대로 돌리려면 필연적으로 전력 소모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 퓨어 실리콘 배터리가 상용화되면 더 긴 사용 시간을 보장해주면서 AI 성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거죠. 정말 꿈의 기술 같은데요. 근데 왜 아직 상용화가 안 된 건가요? 뭔가 어려움이 있겠죠? 네, 물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실리콘의 부피 팽창 문제예요. 실리콘이 리튬 이온을 저장할 때 부피가 크게 늘어나거든요. 충전할 때마다 부풀어 올랐다가 방전될 때 다시 줄어들고 이걸 반복하면 실리콘 구조가 깨지거나 성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 부풀어 오르는 문제. 네, 그래서 이 부피 팽창을 제어하면서도 안정성과 수명을 확보하는 것이 상용화의 가장 큰 기술적 허들입니다. 지금 많은 기업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연구 개발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이 문제가 잘 해결돼서 빨리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메모리, 디스플레이, 배터리 기술 변화들을 한번 종합해 볼까요?
이게 결국 당신에게, 우리 사용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정리를 해보자면요. 단순히 아이폰이 뭐 더 빨라지고 화면이 더 선명해지고 배터리가 더 오래간다 이런 개별적인 개선을 넘어서 봐야 합니다. 네. 메모리와 배터리 기술의 발전은 결국 훨씬 더 강력하고 똑똑한 그리고 개인화된 AI 기능을 당신의 손안에서 끊김없이 경험하게 해줄 거고요. 디스플레이 기술의 혁신은 시각적인 정보를 소비하는 방식을 더욱 몰입감 있게 바꿔놓을 겁니다. AI 경험과 시각 경험의 혁신. 그렇죠. 근데 정말 중요한 핵심은 이 기술들이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서로 아주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 연결성? 네, 더 똑똑한 AI를 구현하려는 목표가 아까 얘기했던 고성능, 고대역폭 메모리를 필수적으로 만들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고성능 부품들은 당연히 더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니까 결국 배터리 기술의 혁신과 효율적인 전력 관리가 반드시 뒤따라와야 하는 거고요. 풀스크린 디스플레이 역시 내부 공간 설계에 영향을 미치면서 다른 부품들과의 조화를 고려해야 하죠. 모든 게 맞물려 돌아가는군요. 맞습니다. 결국 이 모든 변화의 방향은 아이폰이 단순한 통신기기나 앱 실행 도구를 넘어서 당신 주머니 속에 훨씬 더 강력하고 독립적인 개인용 컴퓨팅 플러스 AI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과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개인용 컴퓨팅 플러스 AI 플랫폼. 네, 점점 더 많은 작업을 클라우드 연결 없이도 스마트폰 스스로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진정한 의미의 스마트폰으로 계속 진화하는 겁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오늘 미래 아이폰을 만들어갈 핵심 기술 트렌드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기술 자체보다는 그 기술이 결국 당신의 경험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요. 네,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항상 드리는 질문이죠. 청취자분들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주시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오늘 이야기 나눈 것처럼 스마트폰 자체의 AI 처리 능력이 이렇게까지 강력해진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던 여러 AI 작업들의 클라우드 의존성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클라우드 의존성의 변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지만 완전히 새로운 어떤 기능이나 경험들이 바로 당신의 손안에 있는 이 기기 안에서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어떤 것들이 가능해질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클라우드 없이 돌아가는 강력한 AI가 가져올 변화, 그리고 상상 너머의 새로운 기능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눈 기술들이 현실이 될 미래를 기대해보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